가습기 살균 사망사건 판결에서 존 리 전 핵심 옥시 대표가 무죄를 받고 신현우 전 대표도 낮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최창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선고 공판에서 2명의 전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는데요. 본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존 리에 대해서 검찰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이 안 됐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정에서는 살균제의 피해자 임성준 군이 산소통에 의존한 채 엄마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선고 공판에 함께 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검찰이 20년을 구형했지만 결과는 7년에 그쳤고 존 리 전 옥시 대표가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자분들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임 군의 엄마는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끝까지 언론을 지켜봐 달라며 휠체어를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독성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표들과 핵심 직원들은 검사는 물론 안전하다는 문구까지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핵심적인 인물이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건이 터진 지 5년 반 만에 업체 관계자들은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거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도 아니고 5년 반씩이나 걸렸다는 것 자체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삶을 파탄시킨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신고되고 법정에 오르지만 시민들은 늘 그 결과에 대해서 적잖이 실망을 합니다. 야, 이거 법원을 믿을 수가 있겠나 이래가지고 사실 경찰들도 못 믿겠거든. 물론 다 그런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소비자들에게 대한 외국 기업들조차 그 차별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프라임 경제가 내놓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 공감대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이케아의 서랍장은 2년간 소비자 6명 사망해 북미 지역에서는 자발적으로 리콜했지만 한국에서는 리콜 계획 없다고 안전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폭스바겐은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이 들통나서 파문이 일자 미국 소비자들에게 18조 원을 배상키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일한 조작이 발견됐지만 한국 소비자를 위한 보상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의 익명의 경찰관은 폭스바겐이 수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이었고 검찰의 자료 제출이나 해명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자카드는 국제결제망 보유 세계 1위 카드사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국 사용자에 대해서 해외 이용 수수료를 10% 올려받겠다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 없었던 옥시, 래킷 베킨저를 비롯해서 외국 기업 앞에 한국 소비자는 봉위된 사례는 넘치고 있습니다. 미 유럽에서는 최고의 서비스와 품질, 사내 복지 시스템을 자랑하는 이들이 유독 한국에서는 지나친 고가 정책 또는 불편한 AS, 갑질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그래도 된다. 소비자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은 느슨한 한국의 소비자 보호 제도를 선택적으로 악용하기 때문에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자발적 리콜 유도 등 보상 법규를 강화함으로써 외국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들도 소비자 보호는 이윤의 문제라는 인식을 새기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해결 방법은 반복되는 기업이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법까지 가기 전에 소비자 스스로의 인식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과연 무슨 의도로 한국의 소비자를 우습게 대하는지 생각하면 한국의 소비자를 미개하게 보고 진출한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 소비자는 미개하다, 문화적으로 덜 깨어있다, 그러므로 권익을 챙겨줄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죠. 조선인은 미개하다, 그러므로 착취당하고 정복당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약 100년 전 이런 생각을 가진 조선의 일부 지식층들은 조국을 등지고 더 진화한 일본 제국을 따라서 친일파가 됐다고 프라임은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서 1880년대 조선에 퍼진 사회 진화론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사회 진화론은 하버드 스펜서가 사회의 변화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유행시킨 개념 중의 하나입니다. 19세기 조선시대에 퍼졌던 사회 진화론은 북극 강병과 계몽운동이
국민이 무지하고 나라가 약해서 일본식 식민지가 됐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지만 사회 진화론에 공감했던 당시 지식인 중 일부는 조선이 일본에 비해서 미개하다는 생각에 갇혀 스스로 친일파의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그의 후손들은 사회 주도층을 이루면서 대중에게 적적인 문제 제기나 행동은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학습시켰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들의 삐뚤어진 학습 효과는 본인과 가족의 안녕이 보장된다면 불이라도 타협이 가능하다라는 천박한 합리화를 지향하게 됐다는 것이죠. 저항하고 반발해봤자 얻는 것은 없다. 자포자기하는 소비자,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조심하면 돼 라는 식으로 조장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된다 라는 것은 과연 누가 가르쳤을까요? 몇몇 기업만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취급했다면 도덕성의 문제라고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 다수가 마치 짠 듯이 한국 시장을 업신여긴다면 안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는 게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여기서는 그래도 된대 라고 조용히 힌트를 주듯 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기로 몇 년 전 남양유업 사건은 갑질 논란 후 3년 만에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또한 27명이 사망을 한 가스키메이트는 SK케미칼의 작품으로 애경은 판매만 했다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이마트 PB와 함께 SK케미칼의 가습기 관련 참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 함께 책임 공방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현대차 에어백 문제 발생도 같은 맥락의 사건 중 하나로 현대 측은 에어백은 충돌 각도가 맞아야 터진다 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숱한 기업들의 횡포에 대해서 할 수 없어 쓴다 라는 말처럼 소비자들의 이러한 생각은 기업 입맛에 맞는 최고의 말이라고 합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우성대 교수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를 미개하다 라는 수준까지 낮게 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 기브업이라고 하는 말은 순간 기업들이 바라는 미개한 소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호갱, 봉에 대한 문제는 단지 소비자 권리 문제를 넘어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업들의 거대한 규모와 조직화된 어떤 대항에 포기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우리가 미개하니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대안은 호갱 안 되는 법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기업의 비윤리적인 횡포는 체념으로 대응하고 있는 소비자의 인식을 먼저 바꾸고 적극적으로 합심해서 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6일 KBS 연합뉴스 뉴시스, 이데리 등 보도에서는 가습기 살균 부품 안전성 검증 없이 판매, 정부는 9년째 방치와 관련해서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 용도의 부품이 안전성 검증 없이 방치되어 왔으며 현재도 유통, 판매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 판매 기업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따라 피해 구제 분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